어제 우리가 AJAX라고 하는 기술을 이제 처음으로 접해봤고요. 백엔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JSON 형식으로 받아와서 그걸 HTML과 잘 버무려서 화면에 출력하는 기술이다. 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해 봤었던 백엔드에 접근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학과 목록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냥 이렇게 끝나고 말 거면 우리가 JSON 직접 코딩해서 출력해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빈 파일 하나 만들어서 아이고 hello.json이라고 저장해 놓고 확장자 JSON으로 주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라이브 서버로 가동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낼 거면. 그래서 여기서 페이지 주소를 좀 전에 제가 만들었던 hello.json으로 저장하면 되겠죠. 이 파일 어디가? hello.json 이라고 저장해도 똑같이 JSON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실제로 JSON 파일로 저장한 경우는 소스 코드를 고치지 않는 이상 내용이 바뀔 일이 없어요. 근데 정적 페이지라고 하는 거고요. 백엔드로서 만들어진 경우는 이 백엔드 주소 하나를 함수 하나로 봐야 돼요. 백엔드 주소가 프로그램 입장에서 보면 원격지에 있는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호출한 거고 출력되는 JSON은 그에 따른 리턴 값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엔드들을 모아놓은 거를 이것도 이제 API라고 부릅니다. 자, 백엔드 주소 하나가 함수라면 백엔드 URL 하나가 함수라면 이 함수를 구성할 때는 일단 리턴 값이 있어야 하고요. 이 리턴 값이 JSON인 거고 그럼 또 뭐가 있어야겠어요? 파라미터가 있어야죠. 즉 이 URL에 변수를 같이 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변수를 보내는 방법이 총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이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 주소가 있으면 물음표 딱 찍고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 이퀄 값 and 이름 이퀄 값 이런 식으로 필요한 만큼 나열하는 형태예요. 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떤 함수를 사용할 때, 뭐 자바스크립트건 자바이건 간에요. 어떤 함수를 사용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 date라고 하는 날짜 처리하는 생성자 함수. 자바스크립트는 그래서 클래스라는 얘기를 잘 안 써요. 생성자 함수라고 부르지. 자, 여기 보면은 4개가 오버로드 돼 있다라고 하는데 이 파라미터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 함수를 처음 보면 모르잖아요. 반드시 매뉴얼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파라미터 이름이 뭐고 데이터 타입이 뭐다라는 거를 우리가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고 싶은 파라미터 막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함수를 만든 사람이 정의한 파라미터에 맞춰서 줘야 되는 거지. 바꿔 말하면 이 백엔드도 하나의 함수라고 쳤을 때 얘한테 전달할 수 있는 파라미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백엔드가 개발될 당시 백엔드 측에서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론트는 백엔드가 정한 규칙에 의해서 파라미터를 줘야 돼요. 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테스트용 백엔드는 자바스크립트의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 제이슨 서버라고 하는 패키지를 쓰고 있어요. 뭐 백엔드용 패키지니까 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얘가 이제 정하고 있는 파라미터 규칙이요. 첫 번째가 이 제이슨 데이터, 아이템 안에 있는 요 데이터의 킥 이퀄 값. 그러니까 URL 지정하고 물음표 찍은 다음에 log 이퀄 그 다음에 값 이렇게요. 그러면 요 내용이 일치하는 데이터를 반환을 해줘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물음표 id는 20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딱 거기에 일치하는 데이터만 반환을 해줘요. log 이퀄 공학관. 네. 지금 서버 환경은 윈도우라서 한글 파라미터 줘서 상관없어요. 그러면 위치가 공학관인 데이터들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and log id 이퀄 201 이렇게 하면은 네. 두 개의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이터만 반환을 하죠. 자, 이 형태는요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만 이제 검색에 반영을 해요. 예를 들어서 dname에 전자공학과라고 입력하면은 일치하는 데이터 딱 하나를 이렇게 반환을 해주는데 그냥 전자라고만 입력하면은 안 나와요. 404 에러 뜨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검색 결과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주소에 한글이 들어가면은 알아서 이렇게 인코딩 돼서 전달되는 거 알 수 있죠. 이건 크롬 브라우저 자체 기능인 거지 프로그램 만들 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단어만 입력했을 때 단어 일부만 일치해도 검색 결과를 가져오는 거를 SQL에서 그런 연산자 뭐였죠? 그쵸, 라이크 연산자죠. 그래서 라이크 검색이라고 해요. 키 이름 뒤에 like라는 키워드를 붙이면 like 연산자로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예제에서는 이 기능을 쓸 거예요. 자, 어제 작업하던 거를 이제 수정을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어제 작성했었던 코드에서 CSS 코드 있죠? 로딩바랑 그 다음에 테이블 처리했던 거. 그 코드를 다른 예제에서도 쓸 거기 때문에 별도의 파일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CSS 폴더 안에 style.css라고 옮겨놨어요. 로딩바, 그 다음에 테이블 관련된 부분 옮겨놓고 이 파일을 이제
CSS 링크로 참조를 해야죠. 이렇게. 그럼 뭐 CSS는 코드만 옮겼을 뿐이지 별다른 그 변경사항이 없죠. 왜냐면 요 CSS 파일을 지금은 우리가 어제 썼던 4번 예제를 스텝 2로 개선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5번 예제에서도 이 스타일리스트를 다시 쓸 거라서 그래요. 자, 여기서 할 내용은요, 검색 기능입니다. 검색폼 만들었고요. 검색어를 처리하기 위해서 검색어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자, 어저께 이 AJAX 처리하는 게 페이지 실행하자마자 바로 실행되는 건데, 즉시 실행 함수를 안 쓰고 이렇게 함수 형태로 만들어서 호출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은, 검색폼을 만들었으니까 이벤트 걸어야겠죠? 검색폼에 대해서 서브 및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입력값을 검색어 변수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요청 함수를 또 호출했어요. 그러면 페이지 열리자마자 백엔드한테 데이터 받아오고, 검색어가 입력되면 백엔드한테 또 검색 결과에 맞는 데이터를 요구하는 거죠. 애당초 코드를 재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함수를 따로 빼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검색어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방법. 이 URL이 붙었잖아요. 이거를 변수를 바꾸고,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쿼리 스트링 형태로 문자를 넣어주면 돼요. URL 플러스 이퀄 물음표 찍고 dname 언더바 like 이퀄 플러스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콘솔.log의 URL. 지금은 뭐 윈도우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자, 그럼 페이지 뜨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페이지가 이렇게 뜨는데, 개발자 도구 열어놓고요. 자, 처음에는 검색어가 입력된 게 없으니까 요 변수 값이 빈 값으로 가겠죠? 그럼 이제 검색어가 없으니까 백엔드가 알아서 그냥 전체 데이터를 내려줄 거예요. 여기다가 전자라고 공학이라고 입력하면 공학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애들만 검색어가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dname like 한 다음에 한글 데이터가 그대로 붙었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백엔드가 윈도우에서 가동 중이기 때문에 이렇지, 백엔드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바뀌거나 아니면 백엔드가 가동하는 OS가 바뀌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내장 API에서 얘기해야 됐던 건데,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 이름이 하둑이라고 왜 맞나 모르겠다. 아, 인코디드 URI 컴포넌트구나. 앞뒤 바꿨네. 자, 인코드 URI 컴포넌트라는 함수를 거치면은 자바스크립트가 한글 데이터를 이렇게 인코딩을 해줘요. 이 함수는 숫자나 영어에는 영향을 안 주는데, 이거를 기본 API에서 설명을 안 했던 이유가 이게 꽤 옛날 거라서 그래요. 요즘은 이거보다 더 좋은 다른 기능들이 많아요. URL을 다룰 수 있는 URL 객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소를 변수로 만드는 게 아니라 URL 클래스의 객체로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키워드가 있다면 이 URL 객체한테 search params,가 쿼리 스트링을 뜻해요. 거기에다가 set, 이름, 값. 이런 식으로 내가 변수가 필요하면 여러 개 쭉 넣으면 돼요. 필요한 만큼. 완성된 URL은 url.href라는 값으로 확인을 하면 전체 완성된 문자열을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인코딩 따로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인코딩을 해서 가져오죠. 그래서 굳이 요즘은 옛날 함수 쓸 이유가 없으니까 요 클래스, 객체 타입으로 쓰는 게 훨씬 낫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패치 API가 문자열도 받아들이지만 이 URL 클래스의 객체도 파라미터로 받아들인다라는 거. 자, 이렇게 만들면 이제 키워드 검색이라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지. 이제 슬슬 프로그램이 틱해지기 시작하죠. 이거는 데이터가 없네.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검색하면은 전체 데이터 다 나오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학과 명에 대해서 검색하게끔 해놨는데, 내가 검색한 단어가 조금 강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컨텐츠를 출력하는 위치에서 값이 널이 아니고 여기 밑에 조건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자, 만약에 제이슨의 키값이 dname이고요. 검색어가 빈 문자열이 아니라면 출력할 밸류에서 검색어와 일치하는 내용을 전부 다 마크 태그로 감싸서 바꿨어요. HTML 수업에서 소개해놓고 처음 쓰는 태그예요. 마크 태그는 형광펜 효과를 만들어주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검색어 부분은 마크 태그에 의해서 형광펜으로 들어갈 겁니다. 사실 이 기능은 굳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이런 디테일이 실제로 사용성에는 꽤 크게 다가와서 저는 검색 결과 넣을 때 항상 이 마크 태그를 쓰는 편이에요. 내가 뭘 검색했는지는 보여줘야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했고요. 이 내용을 완성하신 후에 지금은 테스트용 백엔드니까 실제 실무 백엔드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한번 가늠을 해보자고요. 자, 변경된 파일들만 추린 겁니다. CSS 폴더 안에 CSS 파일이 있는데 뭐 이건 직접 코딩할 일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스텝 2에서는 변경된 부분만 강조해놨으니까 해당 부분 지금 설명한 코드 잘 복귀하시면서 완성하시면 돼요.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코드량 많지 않아요. 1교시 여기까지 할게요.